5.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활동성 비율. 두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다. 한 나무는 사과가 5개 열렸고 다른 나무는 3개밖에 열리지 않았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좋은 나무일까? 단순히 생각하면 5개 열린 나무라고 답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5개 열린 나무가 키가 3m나 되는 큰 나무이고 3개 열린 나무는 이제 1m 정도밖에 안 되는 묘목이라면 과일이란 꼭 다 같은 과일은 아니다. 기업이라고 다 같은 기업은 아니다. 5개의 사과가 열린 큰 나무가 3개 열린 작은 나무보다 좋다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크기가 얼마 되지 않은 나무에서 사과가 3개 열렸으니 효율 측면에서 보면 작은 나무가 앞서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효율성이 중요하다. 만약 경영자가 구입한 자산을 가동하지 않고 그냥 놀린다면 보이지 않는 비용, 즉 사용되지 않은 생산 설비의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설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가동률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사업보고서에 나타나는 가동률이 예, 특정 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현금화되는지 판단할 때 이용되는 비율이 곧 활동성 비율이다. 대표적인 활동성 비율로는 앞서 소개한 총자산 회전율, 유동자산 항목인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부분에 다루었던 매출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등이 있다. 활동성 비율이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투자자산에 비해서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이다. 적은 자산을 투입해서 많은 매출을 실현한다는 것은 판매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긍정적이다. 총 자산 회전율, 자산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앞서 ROA와 ROE를 통해서 자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에 더해 자산 이용이 효율성 정도를 파악하려면 총 자산과 매출을 이용하여 총 자산 회전율을 구하면 된다. 총 자산 회전율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회사이다. 단위는 회전으로 나타낸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관리인이 한 바퀴라도 더 돌려야 생산 라인을 한 바퀴라도 더 돌려야 돈이 생기므로 비효율성이 생겨서 작업이 늦어지는 것을 싫어한다. 사진은 영화 모던 타임즈 1936년 장면이다. 총 자산 회전율, 매출액 나누기 평균 총 자산, 매출액 나누기 평균 총 자산, 매출액 나누기 평균 총 자산. 회사의 규모는 큰데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회사는 총자산 회전율이 낮고 회사 규모는 작은데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회사는 총자산 회전율이 높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등 설비 규모가 큰 회사는 회전율이 낮기 때문에 1회 정도면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소수 인원으로 높은 매출액을 나타내는 벤처 기업이나 상품의 회전이 빠른 유통업은 상대적으로 총자산 회전율이 높은 편이다. 매출 회전율을 매출 채권이 부실화되지는 않는가? 매출 채권 회전율, 매출 채권이 부실화되지 않았는가? 매출 채권 회전율, 매출 채권이 부실화되지 않았는가? 매출 채권은 어떤 경우에도 증가할까? 매출 채권은 어떤 경우에 증가할까? 첫째, 장사가 잘 되는 경우다. 이때 회사의 영업 활동의 성과로서 매출 채권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회사에 좋은 일이다. 둘째, 매출이 증가하지는 않지만 외상 매출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다. 이때는 회사가 자금 압박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좋지 않다. 즉, 매출 채권이 늘어나는 상황은 매출이 함께 늘어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매출 채권이 잘 회수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유용한 수치는 매출 채권 회전율이다. 매출 채권 회전율은 평균 매출 채권에 비해 매출액이 얼마나 많은지 비교하여 산출한다. 매출 채권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곧 매출 채권 현금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출 채권 회전율, 매출액 나누기 평균 매출 채권, 매출액 나누기 평균 매출 채권. 하지만 매출 채권 회전율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 일반적으로 고가의 제품일수록 현금 대신 신용 판매로 거래되므로 신용 판매가 발생하면 재무상태표에서 매출채권 잔액이 높아지면서 매출채권 회전율은 낮아지게 된다. 반면에 도소매업은 신용 판매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매출채권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특정 회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을 분석할 때 역시 동종 업계와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재고자산 회전율. 재고는 오래 보유할수록 손해. 회사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재고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재고는 회사의 자산이지만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 남아 있으므로 어느 순간 천덕꾸러기가 되고 만다. 재고 자산이 너무 오래 남아 있으면 가치가 손상되고 천덕꾸러기가 되고 만다. 경영자의 중요한 판단 요소 중에 하나는 과연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나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제품이 생산량 또는 상품의 매입량 말이다. 만약에 경영자가 판단해서 잘못해서 제품이나 상품이 적정 수준의 이상으로 많아지면 그 재고자산은 언젠가 회사의 손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재고자산 관리에서만 너무 신경을 쓰느나 적정 수준 이하의 재고를 유지하게 된다면 갑자기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기회를 놓쳐 매출을 감소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빵집 주인은 그날 빵을 몇 개나 팔 수 있는지 미리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야 그 수량에 맞춰 빵을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빵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남게 되면 저녁에 할인 판매를 하거나 그래도 안 팔리면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안 팔리는 게 겁이 나서 빵을 너무 조금 만들어 놓으면 빵이 모자라서 못 파는 경우가 생긴다. 주인 입장에선 둘 다 안타까운 일이다. 재고자산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재고자산 회전율을 사용한다. 이 수치는 매출 원가를 평균 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재고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을수록 재고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뜻이며 재고자산 회전율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산업평균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으면 재고자산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판매가 기대 이하로서 부진하다 해서 재고자산이 쌓이고 있거나 그 재고자산이 오래되면 재고자산 회전율은 크게 둔화하게 된다. 회계 인사이드. 복잡한 재무 비율 계산 대신해 줄 사람은 없나요? 복잡한 재무 비율 계산 대신해 줄 사람은 없나요? 재무 비율의 종류도 너무 많고 계산하기도 복잡해서 겁이 나도 걱정하지 말기 바란다. 이미 다 계산되어 있다. 물론 모든 회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상장사의 경우에는 신용평가 회사나 일반 포털 사이트,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신용평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평가 보고서에 이미 계산되어 있다. 그러므로 계산법과 공식은 암기하는 것보다는 재무 비율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다양한 기업 재무 비율을 제공한다. 사진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한 GS 리테일의 자료이다.